안녕하세요. 나의 빛나는 오늘 율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출근 준비하던 52세 남성 갑자기 쓰러져 사망. 원인은 바로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뇌동맥류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번 터지면 10명 중 3명은 병원 도착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정말 터지면 끝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뇌 속 혈관 중 일부가 약해져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풍선이 어느 순간 터지면 뇌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고 그 순간부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보통은 3mm에서 8mm 크기로 자라는데 크기가 10mm를 넘으면 파열될 위험이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위치에 따라 뇌 앞쪽에 생기면 전방순환계 동맥류, 뒤쪽에 생기면 후방순환계 동맥류라고 부르는데 보통 뇌 앞쪽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병이 생겨도 수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뇌동맥류를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혹은 우연히 발견해서 목숨을 구한 기적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47세 여성 B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잦아서 병원을 찾으셨대요. MRI 검사를 했더니 글쎄 6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터졌을 수도 있었다고요. 정말 아찔하죠. 다행히 수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뇌동맥류의 경고 신호는 아무 증상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갈 뿐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벼락두통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목이 뻣뻣하고 눈이 부시거나 구토가 날 때입니다. 단순 감기 몸살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들이죠. 셋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 떨어뜨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돼요. 넷째,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쉬운 증상이에요. 다섯째, 잠깐 정신이 멍해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동맥류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두술 및 결찰술입니다.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을 클립으로 묶어주는 전통적인 수술 방식이에요. 주로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코일 색전술입니다. 이 시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 미세한 관 카테터를 뇌동맥류가 있는 곳까지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관을 통해 아주 가느다란 백금 코일을 넣어 부풀어 오른 동맥류 안을 촘촘하게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이 시술은 개두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동맥류의 위치, 크기, 그리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가 특히 위험할까요?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특히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흡연자, 폐경 이후의 여성, 가족 중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원인 모를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섭게만 들리는 뇌동맥류지만 우리에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혈압관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체크하고 짜게 먹지 않는 식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파열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정기검진입니다. MRI나 MRA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가족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처음엔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처방받아 오셨죠. 그런데 며칠 뒤 통증이 또 찾아와서 이번엔 CT 촬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은 터지고 나서야 발견되거든요. 그날 CT를 안 찍었더라면 저희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다행히 저희 아빠는 허벅지 혈관을 이용하는 코일 색전술로 복부 대동맥류 치료를 받으셨어요. 수술 후 회복도 잘 되셔서 지금은 일상생활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리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어요. 뇌동맥류든 복부 대동맥류든 조용히 자라다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나의 빛나는 오늘 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